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줌마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양희은님의 그러라 그래 중에서 읽겠습니다. 공감, 또 공감하는 이야기. 지난 한 주 동안 또래들의 모임에 3번이나 갔다. 60에 겨우 턱을 걸친 이들부터 70을 넘긴 인생의 선배들도 계셨다. 함께 나눈 이야기는 대체로 서너 가지 주제로 나뉜다. 첫 번째 대화. 어르신들의 치매와 요양원에 모시기까지의 힘겨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본가에 가서 허리, 무릎 다 시원찮은 중늙은이 아들이 90 넘으신 아버님 목욕시키고 어머님 모시고 장도 보고 이런저런 뒷수발 드는 얘기를 한다. 요양원 답사를 했는데 하루 3끼 식사도 우리 집 식단보다 좋고 활동 프로그램도 많아서 잠시도 TV 앞에서 멍하게 앉아있거나 울적하지 않도록 하루 일정이 잘 짜여 있단다. 형제 중 돈 많은 누군가가 무슨 6인실 4인실이냐 당연히 1인실로 모셔야지. 정 어려우면 2인실이라도 어떠니 하고 말하자 또 다른 형제가 대답한다. 안 돼. 사람들이 그러는데 2인실을 쓰면 두 사람이 그렇게 자주 싸우더래. 이 이야기를 하며 함께 모인 이들이 웃었다. 차라리 4인실이나 6인실이 서로 살피고 챙겨주는 분위기라서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두 번째 대화.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40이 다 될 때까지 함께 살던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니 허전함이 너무나 커서 매일같이 눈물바람이라는 것이었다. 아들이 출장 잘 다녀왔다며 전화를 걸어왔길래 그 어머니는 간가히 물었다. 그래, 지금 어디냐? 예, 집 앞이에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이 금방 집에 도착할 줄 알고 미리 대문을 열고 기다렸다. 그러고는 잠시 후 깨달았다. 아 참, 얘가 장가 갔지. 이 집 앞이 아니라 자기 집 앞이라는 소리였구나. 하고는 부부가 서로 씁쓸하니 웃었단다. 세 번째 대화. 각자의 질병 자랑과 힘든 이야기. 여러 사람이 자신의 아픈 무릎과 그 치료법에 대해 한마디씩 떠들었다. 나도 내게 있었던 일화를 얘기했다. 10수년 전 CF 촬영팀이 우리 집에 다녀간 적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 집 지하 연습실에 딸린 작은 부엌에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 제의를 단칼에 거절했다. 하루 종일 작업과 신고 일하는 남자들이 들어와서 마룻바닥에 땀과 발냄새를 함께 찍고 다니게 되잖아. 그러면 며칠간 꼬랑내가 가시질 않아. 청소를 해도 힘들어서. 어쩌고 하자 선배들이 아유 그럼 못해. 무릎이 이젠 힘들어. 하며 내 편을 들어주었다. 나이 들어가면서 힘들어지는 일이 늘어만 가는데 비슷한 또래들과 오랜만에 이야기하니 공감이 즐거웠다. 예전 같으면 30분 내 뚝딱 해치울 일인데도 빨리 못한다는데 공감했다. 각자 본인 속도에 맞춰서 해야 한다. 서두르면 탈이 나고 마음이 급해도 몸이 못 따라가니 시간이 2~3배 정도는 더 걸리더라는 얘기다. 돈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다.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죽을 때 갖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은가. 일본에서 60대 남자들에게 부엌일의 기초부터 가르치는 강의가 생기자 엄청난 수의 남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밤을 잡는 것부터 살림을 배우기 위해 신청자들이 몰려들었단다. 기러기 아빠인 한 지인은 이 소식을 듣자 그날 배운 요리를 먹고 또 그 음식을 싸들고 오면 두 끼가 해결될 거라며 이런 강의가 한국에도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까지 한다. 지인은 기러기 아빠가 되고 음식 만드는 일의 중요함을 처음 통감했단다. 먹는 게 시원찮으니 감기도 자주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다들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어쩐지 머리밑이 무척 가렵더니 그새 흰머리가 늘었다. 사연을 읽는 이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던 시절 비디오 가게에 가면 나는 늘 코미디물 쪽에서 서성거렸다. 심각한 심리전, 전쟁, 스릴과 서스펜스. 잔인무도한 비디오물의 홍수 속에서 웃음과 더불어 잔잔한 감동이 있는 따뜻한 영화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는 않다. 한참 헤매다가 아동물 쪽의 만화 영화에서 한두 편 건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어릴 때부터 감염, 전염 혹은 감정이입이라 해야 하나? 아무튼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없는 일이 많았다. 두드러기 난 친구를 보면 갑자기 스멀거리고 가려워지면서 두드러기가 났다. 누가 넘어져서 피가 흐르거나 상처가 깊은 것을 보면 영락없이 그 자리가 옥신거리고 못 견뎠다. 그러니까 슬프고 죽고 아프고 헤어지고 저주하고 서슬퍼런 이야기는 아예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린다. 진한 이야기일수록 잔상이 길고 헤어나려면 며칠 허우적거려야 된다. 그러니 로맨틱 코미디, 만화, 해피엔딩 작품을 찾게 된다. 하지만 여성시대에서 만난 편지는 어쩔 수 없다. 힘겨운 사연의 무게만큼 가슴에도 진건하니 얹힌다. 주말을 끼고 닷새 동안 반복해서 읽으면 겁내던 대로 그만 사연에 감정이입이 되고 만다. 방송도 노래도 싫고 넋놓고 앉아 흐르는 강물을 보며 한강 둔치에서 종일 가만히 있고 싶었다. 사연의 깊이만큼 쭉 가라앉은 목소리로 글을 읽고 나면 이 사연을 읽는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뭐가 달라져? 내가 뭘 할 수 있지? 빚을 져서 굶주리고 있는데 이 사연이 밥이 되길 해? 돈이 되길 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괴감이 들었다. 사연이 방송된다고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현실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 회의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마음이 너무 망가져서 자기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글로도 쓰지 못하는 누군가가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방송으로 들을 때 조금은 자기 객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영화 보듯 거리를 두고 자기 인생을 보게 되는 것. 그러고 나면 어디엔가 도움을 청하는 등등의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용기 내어 뛰쳐나오려는 결단을 내린 다른 편지를 보면서 아, 어쩌면 이게 답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자기 사연을 남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객관화가 되고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며 응원해주는 것을 경험한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파장이 서로를 연대시키며
거대한 어깨동무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세상을 묶어주는 띠가 되어 기댈 곳 없는 마음을 잡아주기도 한다.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이 참으로 많다. 어떤 때는 그렇게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상황에 화가 나 울컥한다. 답답함에 이런저런 얘기를 마구 덧붙이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섣부른 위로보다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그래서 아팠구나. 나라도 그랬겠다 하고 공감할 뿐이다. 겪어보지 못한 일을 두고 어떻게 판단하거나 조언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연은 차마 말 건네기가 더 어려워 음악으로 답변을 대신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인생 무게에 비하면 말은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위로라는 말은 좀 버겁다. 가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어쩌다 내 노래에 위로받았다는 분들을 뵌다. 아마 슬픈 노래를 내가 많이 부르기 때문일 것이다. 슬플 때 더 슬픈 노래를 들어야 위로를 받는달까?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 노래가 지친 어깨 위에 얹어지는 따뜻한 손바닥의 무게, 딱 그만큼의 위로라면 좋겠다. 토닥여줄 줄도 잘 모르지만 나도 그거 알아 하며 내려앉는 손, 그런 손 무게만큼의 노래이고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